한국인이 되려는 주한미군들 때문에 미국 백악관이 골치 아프다는데요. 미국 국적을 버리고 한국으로 귀화하여 한국인이 된 제 가족의 특별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 톰슨입니다. 아니, 이제는 한국 이름으로 이레나라고 불러주세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미공군 대령에서 한국 국민이 된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2022년 봄, 저는 펜타곤에서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담당하는 작전기획관이었습니다.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하버드에서 MBA를 마치고 20년간 공군에서 복무해온 엘리트 장교였죠. 당시 워싱턴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론이 뜨거운 감자였어요. 왜 우리가 70년 넘게 한국에 주둔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국방부 회의에서 자주 나왔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런 의견에 동조하는 편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고 충분히 자립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제게 상관이 특별한 임무를 맡겼어요. 톰슨 대령, 한국으로 가시오. 오상공군기지 작전기획부장으로 2년간 근무하면서 주한미군의 실제 필요성을 평가해보시오. 저를 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죠. 자네가 철수론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장교 아닌가? 그런 자네가 직접 보고 판단한 내용이라면 의회에서도 신뢰할 것이야. 상관의 말에 아이러니를 느꼈어요. 철수를 주장했던 제가 철수의 타당성을 평가하러 한국에 가게 된 거였으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오하이오에서 태어나 자란 저에게 한국은 너무나 먼 나라였거든요. 게다가 8살 딸 에밀리와 5살 아들 제이크를 데리고 가야 한다는 부담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철수론자인 제가 한국에 가서 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으로 느껴졌어요. 남편 마이클은 IT 전문가라서 재택근무가 가능했지만 아이들 교육 문제가 가장 걱정됐습니다. 엄마, 한국에 가면 영어로 공부할 수 있어요? 에밀리가 불안해하며 물었을 때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얼마나 있을 건데요? 제이크가 물었을 때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2년 정도 있을 예정이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최대한 빨리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고 싶었죠. 군인으로서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2022년 여름 우리 가족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13시간의 긴 비행이었지만 아이들은 의외로 흥미로워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받은 첫 번째 충격은 엄청났어요. 미국 공항들과는 차원이 다른 효율성이었거든요. 입국 심사부터 수화물 찾기까지 모든 과정이 30분도 안 걸렸어요. 덜스 공항이었다면 최소 2시간은 걸렸을 텐데요. 공항 직원들의 친절함도 놀라웠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다는 걸 보고 한 직원분이 직접 패밀리 카트를 가져다 주시며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설명해 주셨어요. 환영합니다. 아이들 예쁘네요. 한국 생활 잘 적응하실 거예요. 평택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두 번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로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표지판들이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영어 번역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었어요. 와, 엄마. 저 간판들 진짜 신기해. 제이크가 창밖을 보며 감탄했어요. 평택 미군기지 근처 숙소에 도착해서 인터넷을 연결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속도 측정을 해보니 기가급 인터넷이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었어요. 첫날 저녁 배달 음식을 주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배달 앱에는 수백 개의 음식점이 영업 중이었어요. 정말 이 시간에도 배달이 될까? 의심스러워하는 남편에게 20분 후 따뜻한 치킨과 피자가 도착했을 때의 표정이란. 다음 주 평택시 국제교류재단에서 주한미군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안내를 받았어요. 바로 평택 리빙 101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오리엔테이션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정말 체계적이고 감동적인 프로그램이었어요. 김현수 재단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톰슨 대령님 가족 평택 리빙 101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생활 안내를 넘어서 여러분이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시간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의 기본 예의와 문화를 배웠습니다. 인사하는 법부터 대중교통 이용법, 은행 업무 처리 방법까지 정말 실용적인 내용들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어 기초 교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가 처음 한국어로 인사했을 때 강사님이 정말 기뻐하시며 박수를 쳐주셨어요. 아주 잘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이 한국어로 인사하면 정말 좋아한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체계적이고 세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반응이었어요. 함께 참여한 다른 미군 가족들 중에는 이미 한국에서 몇 년째 살고 있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한국에 온 지 3년 됐는데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한 미군 부사관의 부인이 말했어요. 한국이 미국보다 살기 좋은 점이 너무 많거든요. 정말 그런가요? 제가 의아해하며 물었죠. 치안이 정말 좋아요. 아이들이 밤늦게 돌아다녀도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의료비도 저렴하고 대중교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철수를 지지했던 제가 한국의 장점을 직접 듣게 되니까 기존 생각과 충돌이 일어났거든요. 둘째 날에는 실제로 평택역과 AK플라자 시청 등을 직접 탐방하는 체험학습이 있었어요. 모바일 음성 안내 시스템 톡앱을 이용해서 각 장소의 역사와 이용법을 배웠습니다. 미국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참여한 다른 미군 배우자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이고 세심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은 미국에서도 보기 어려웠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첫 번째 보고서를 워싱턴으로 보냈어요. 한국의 생활 인프라는 예상보다 잘 갖춰져 있으며 주한미군 가족들을 위한 지원 체계도 상당히 발달되어 있음. 다만 이것이 군사적 필요성과 직결되는지는 추가 관찰이 필요함. 사실 이미 마음속으로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었지만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 생활 2달째 제이크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평택 리빙 101에서 배운 대로 근처 소아과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가 열이 나는데 진료받을 수 있을까요? 서툰 한국어로 물어봤더니 직원분이 영어로 친절하게 답해주셨어요. 그럼요. 지금 바로 오세요. 예약 없이도 괜찮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더욱 놀랐어요. 대기 시간이 10분도 안 걸렸고 의사 선생님은 완벽한 영어로 아이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처방전을 받고 바로 아래층 약국에서 약을 받는데 전체 과정이 30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응급실 가려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데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더 놀라운 건 진료비였습니다. 보험 적용되어 겨우 10,000원 정도만 나왔거든요. 며칠 후 에밀리가 학교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쳤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학교 보건교사가 직접 병원까지 동행해 주셨고 엑스레이까지 찍었는데도 비용은 정말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중요한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병원에서 만난 다른 미군 가족과 이야기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대령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미공군 상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미국보다 훨씬 좋거든요. 정말 그런가요? 제가 놀라며 물었죠. 네, 의료비만 봐도 미국에서는 아이 감기로 병원 가면 수백 달러씩 나오는데 여기서는 정말 저렴해요. 그리고 치안도 훨씬 좋고요. 이런 이야기는 비단 한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기지 내에서 만나는 장기 거주 미군들은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대령님은 철수론을 지지하신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여기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한 중령이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사실 한 달여간의 한국 생활로 제 생각이 많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아직 관찰 중입니다. 애매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두 번째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주한미군 장병들의 생활 만족도는 예상보다 높음. 특히 장기 거주자들의 경우 한국 생활에 상당히 적응하고 있으며 일부는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상황. 이는 철수론에 있어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로 판단됨. 한국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이 나라의 디지털 인프라에 정말 감탄하게 됐어요. 휴대폰 하나로 모든 일상이 해결되는 놀라운 경험이었거든요. 어느 날 은행 업무를 보러 갔는데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키오스크에서 번호표를 뽑고 모바일로 대기 순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앱으로 미리 업무를 신청해두면 도착하자마자 바로 처리가 가능했어요. 이건 정말 혁신적이네요. 제가 놀라워하자 은행 직원분이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은 디지털 정부 서비스가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 중 하나예요. 대부분의 민원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답니다. 쇼핑도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새벽 2시에 갑자기 아이 기저귀가 떨어졌는데 배달 앱으로 주문하니까 30분 만에 집 앞까지 배달이 왔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지하철 이용도 정말 편리했어요. 교통카드 하나면 버스, 지하철, 심지어 택시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었고 환승도 무료였어요. 아이들과 서울 나들이를 갈 때면 정확한 시간표와 실시간 도착 정보 덕분에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한국이 미국보다 더 편한 것 같아요. 에밀리가 어느 날 말했을 때 저도 깊이 공감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이들에게서 일어났어요. 처음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던 아이들이 점점 한국을 사랑하게 됐거든요. 에밀리는 평택의 한 국제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영어 수업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 문화 수업도 있었어요. 엄마, 오늘 한국 전통춤을 배웠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매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이크는 더욱 적극적이었어요. 동네 아이들과 금방 친해져서 한국어를 먼저 배우기 시작했죠. 안녕. 내 이름은 제이크야. 어느새 완전한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한국의 범죄율이 정말 낮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에밀리가 친구들과 학교 근처 문구점에 혼자 다녀와도 전혀 걱정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에밀리가 잃어버린 지갑을 찾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엄마, 지갑을 버스에서 떨어뜨렸는데 운전기사 아저씨가 찾아서 학교까지 가져다 주셨어요. 돈도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정말 기적이었을 텐데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상이었어요. 아이들도 점점 이런 한국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워싱턴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왔어요.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의회에서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없다면 주한미군 규모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거예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기지 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단기 근무자들은 빨리 집에 갈 수 있겠네라며 좋아했지만 장기 거주자들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대령님, 정말 철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 상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저희는 여기서 계속 살고 싶은데. 더 놀라운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엄마, 우리 미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에밀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을 때 저도 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고민에 빠졌어요. 철수론자였던 제가 이제는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이들도 남편도 모두 한국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고요. 세 번째 보고서를 작성할 때가 됐는데 정말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솔직하게 쓰면 철수론에 반대하는 내용이 될 텐데 그러면 저를 한국에 보낸 목적과 정반대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한국 생활 6개월째 뜻밖의 소식이 찾아왔어요. 셋째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마이클과 저는 정말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았어요. 42살이라는 나이 때문에 노산에 대한 부담이 컸거든요. 게다가 한국에서 출산하고 산후조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했고요. 여보, 이 나이에 셋째라니 괜찮을까?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마이클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정말 좋다는 걸 우리가 직접 경험했잖아. 분명 잘 될 거야. 그때 평택리빙 101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 박수진 씨가 산후조리원을 추천해줬어요. 레이첼, 한국의 산후조리원은 정말 대단해요. 특히 고령 임신부를 위한 전문 케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미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케어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미국에서는 출산 후 이틀이면 퇴원해서 집에서 바로 육아를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임신 후기에 몸이 많이 힘들어지면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진 씨가 추천한 산후조리원을 방문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마치 호텔처럼 깨끗하고 아늑한 환경에 최신 의료 장비까지 갖춰져 있었거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24시간 전문 간호사가 상주한다는 점이었어요. 산모님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아기는 저희가 전문적으로 케어해드려요. 모유 수유 교육과 육아법도 체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남편과 저는 결정했어요. 출산 후 2주간 산후조리원에서 보낸 시간은 정말 특별했어요. 매일 영양사가 설계한 맞춤 식단, 전문 마사지사의 케어, 그리고 무엇보다 아기와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미국에도 있으면 좋겠어요. 함께 있던 다른 미국인 산모가 감탄했어요.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도 한국식 산후조리원이 큰 인기라고 들었거든요. 블룸버그에서도 보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산후조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2년간의 파견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워싱턴에서는 제 보고서 때문에 큰 논란이 일고 있었어요. 철수론을 평가하러 보낸 장교가 오히려 주둔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거였으니까요. 일부에서는 제가 한국에 포섭되었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우리 계속 한국에서 살면 안 돼요? 에밀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을 때 제 마음도 확실해졌어요. 남편과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의 삶이 미국보다 더 좋아요. 아이들 교육, 의료, 안전, 편리함. 모든 면에서 말이에요. 마이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IT 업계에서 일하다 보니까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매일 느끼고 있어.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어.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국방부에서 연락이 와서 제 임기를 1년 더 연장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톰슨 대령의 현지 경험과 네트워킹이 한미 관계에 중요하다는 이유였어요. 더욱 놀라운 건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결국 철수 계획을 중단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의회에서 현지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며 철수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철수론자였던 제가 결국 주한미군 유지에 기여하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결정이 남아 있었어요. 연장된 임기 1년이 지난 후 저는 마침내 군복을 벗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거죠. 그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서울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과 교수직을 제안받은 거예요. 제 군 경험과 하버드 MBA 경력을 높이 평가해 주셨거든요. 톰슨 교수님,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학장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렇게 저는 공군을 전역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어 시험과 한국사 시험, 면접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가족 모두가 열심히 준비했어요. 에밀리와 제이크는 오히려 저보다 한국어를 더 잘했고 한국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면접에서 담당관이 물었어요. 왜 한국 국적을 원하시나요? 저는 진심을 담아 답했어요. 한국은 제 가족에게 꿈과 희망을 준 나라입니다. 이제 저도 한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요. 드디어 귀화 허가서를 받던 날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에요.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어요. 한국식 이름도 지었어요. 레이첼 톰슨에서 이레나로. 이레는 순우리말로 일곱을 뜻하는데 우리 가족이 한국에 와서 7번째로 맞이한 계절에 셋째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더욱 의미 있는 이름이었어요. 지금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남편은 한국 IT 기업에서 개발팀장으로 일하고 있고 아이들은 완벽한 바이링구얼로 자라고 있어요.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한강공원에서 치킨을 먹으며 한강을 바라보곤 해요. 정말 한국에 와서 좋아. 남편이 말할 때마다 저도 깊이 공감해요. 제가 철수론자에서 한국 국민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면 정말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은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기회와 꿈을 주었어요. K-팝이나 K-드라마 같은 한류뿐만 아니라 K-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효율적인 시스템, 따뜻한 인정, 아이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기술력까지. 미국에서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야기하지만 저희에게는 코리안 드림이 현실이 됐어요. 최근에는 미국에서 온 새로운 미군 가족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열린 마음으로 한국을 받아들이시면 분명 사랑하게 될 거예요. 저처럼 아예 한국인이 되실 수도 있고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면 다들 웃으면서도 진지하게 들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도운 미군 가족들 중에서도 한국 정착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분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어쩌면 저는 코리안 드림의 전도사가 된 셈이네요. 작년에는 한국 정부에서 모범 귀화 사례로 선정되어 상도 받았어요. 그때 제가 한 말이 뉴스에도 나왔는데 한국은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나라입니다. 누구든 노력하면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지금도 평택리빙 101 프로그램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 경험이 다른 외국인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라거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코리안 드림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 누구나 만들어갈 수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특히 미국에서도 한국식 산후조리원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블룸버그 보도처럼 한국의 우수한 시스템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한국을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래요. 한번 한국을 경험해 보세요. 분명 저처럼 사랑에 빠지게 될 거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